저는 지금 창덕궁에 와 있습니다.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약 300년을 왕들이 이 창덕궁에서 살았습니다. 경복궁에서 왕이 기거한 역사는 한 100년. 그러니까 창덕궁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 왕조의 정궁 역할을 했습니다. 초기에는 경복궁이 정궁이었지만은 태종이 개성으로 갔다가 다시 재천도하면서 지은 것이 창덕궁이었습니다. 이 창덕궁은 1997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조선조 5개 궁 중에서 유일하게 창덕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저는 지금 창덕궁의 정문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창덕궁은 경복궁과 달리 이 남북 축선이 아닙니다. 경복궁은 남북 축선에 걸쳐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 창덕궁은 자연의 조화로운 건물을 설계하다가 보니까 그 동선이 자주 꺾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이 저 정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동쪽입니다. 그런데 이 창덕궁의 정전, 즉 임금이 직무를 본 곳을 정전이라 부르는데, 이 정전은 인정전입니다. 이 인정전으로 들어가려면은 제가 북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이렇게. 인정문이 인정전의 정문이고, 정면에 보이는 것이 인정전입니다. 저게 국보입니다. 이 창덕궁의 핵심적인 건물입니다. 저 건물은 조선조 초기에 지었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경복궁과 함께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광해군이 1600년대 초기에 재건을 했으니까 역사가 400년이 넘습니다. 조선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건물이 저 인정전입니다. 경복궁의 정전이 건정전인데, 건정전은 19세기에 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면서 지은 것이고, 이 인정전은 그보다 훨씬 역사가 깁니다. 아주 조선조의 500년 넘는 역사가 저 건물 하나에 응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궁의 권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에 5궁이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경복궁, 창덕궁, 창덕궁 옆에 붙은 창녕궁, 그리고 경희궁, 그리고 덕수궁입니다. 정궁 역할을 한 게 경복궁과 창덕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창덕궁에서 왕들이 한 300년 이상 살았으므로 이게 정궁 중에 정궁이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5개 조선궁 중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유일하게 등록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왕 순종이 그때는
대한제국에서 황제라고 불렸죠. 순종이 덕수궁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대한제국의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의전회의를 한 곳이 바로 이 창덕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910년이죠. 순종은 여기서 살다가 1926년에 승하했습니다. 대한제국까지 포함하면은 조선왕조 대한제국, 그러니까 왕궁이기도 하고 황궁이기도 한 셈입니다. (300년) 동안 조선 왕조의 국정의 중심에 있었던, 말하자면 조선조의 청와대입니다. 이 인정전은 건물이 아주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주변 자연 환경과 잘 어울리고 듬직하고 권위를 느껴지게, 권위가 물씬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보로 지정되고 인정지연을 둘러싼 창덕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오르고, 또 이 경내에 또 하나의 세계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묘입니다. 종묘. 종묘는 조선 왕조의 왕가의 사당이라고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당. 유럽에 가면은 왕가의 교회, 무덤이 별도로 있는데, 그것과 같은, 흔히 종묘 사직이라고 그랬을 때, 사직은 백성 또는 국토를 이야기하고, 종묘는 왕가, 다이너스티, 정통성의 상징이죠. 종묘가 창덕궁 경내에 있었습니다. 종묘와 창덕궁 세계문화유산. 저는 배 이렇게 맛있었네. 대조전으로 들어가는 정문 선평문입니다. 저 대조전은 왕과 왕비의 사생활 공간입니다. 저기 침실도 저기 있었습니다. 좀 내밀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안에 있는 방 하나가 흥복헌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바로 1910년 순종이 의전회의를 주제를 해가지고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결정을 한 곳입니다. 흥복헌입니다.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 흥복헌입니다. 조선 왕조 망국의 현장입니다. 창덕궁 대조전 안에 있는 흥복헌, 흥복헌이라는 이 방은 조선조 518년이 끝나는 장소입니다. 1910년 8월 마지막 왕, 그때는 황제라고 불렸습니다. 순종이 여기서 의전회의를 열고 일본에 국권을 갖다 바치는 한일 합병 조약을 승인하는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조선조의 마지막 의전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518년 동안 존속된 나라가 끝나는 그 현장입니다. 1392년이 태조가 세운 조선조 창건했는데 51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대한제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동양에서 한 왕조가 518년이나 계속되는 예는 아주 드뭅니다. 그런데 조선조의 이 오래된 존속이 과연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유리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있습니다. 조선조는 사실은 병자호란 때 망했어야 할 왕조였습니다. 그 뒤에 비겁하게 존속하느라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피폐하다가 결국 이민족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우리 민족사에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서고 조선조가 섰는데 이민족에게 식민지로 전락해서 나라가 없어진 것은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기의 조선조 엘리트 고종휘하,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상 최약체의 지도층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그럴 리 없겠지만은 북한 노동당 정권에 흡수된다면은 그 조선조의 말기 집권층보다도 더 형편없는 인간 집단으로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흥복은 말은 좋죠. 흥복. 좋은 글자도 모았지만은 조선조는 결국 자주국방에 실패함으로써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국가 지도부도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과 대결하면서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사대주의 노예 근성의 집권층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도 흥복헌에서 1910년 8월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가 열려가지고 대한민국 주권을 북한 노동당 정권에 갖다 바치는 회의록에 어느 누군가 도장을 찍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은 바로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김일성 주의 운동을 한 집단이 핵심에 들어서 있는 그런 정권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이 타락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권은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 정권입니다. 흥복헌에서 518년 된 조선의 종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